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잔소리 같긴 하지만 오늘 사실은 케어맨 아카데미 주제이기도 합니다. 뉴스로 뜬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꼭 체크를 해둬라. 그것이 나중에 다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 때문에 선반영해서 오른 것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거나 투자할 수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통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놓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대부분 기관들이나 여의도에서 콜이 나오는 그런 분야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일부러 다 따라잡아가 놓쳤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런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뭐냐 선반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 시그널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시그널이라고 파악해 두시고 다음에 또 그것이 실적이 나올 때쯤 돼서 우리가 매수 공략할 수 있는 또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CJENM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께 투자해서 지금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거예요. 사실 거의 앵그리 모드죠. 겨우 조금 반등 올라왔다 하더라도 과거 고점 대비 상당히 지금 낮은 점에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지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관세 인상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뉴스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거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놓친 거다. 그래서 뉴스로 오른 거에 대해서만큼은 다음에 눌림이 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공략해줘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미국에서 이번에 관세 인상하는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야,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 SL이 더 눈에 확실히 띄더라고요. 근데 오늘 SL 떠버렸으니까 그건 접어두고 저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 좀 더 어떻게 되면 높은 목표가를 두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사실은 직접적인 수혜는 아닌데 관련 업종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업황 개선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변화가 오는 것도 조금 감지해 가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상당히 투자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JENM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많은 리포트가 이거 완전히 럭키잖아. 사실 운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드라마가 사실 제대로 떴죠. 다른 것들은 다 적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티빙에서 나오고 있는 눈물의 여왕 때문에 상당히 크게 주가도 반전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또 아니면 과거에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말씀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거에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2024년도는 턴어라운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만큼은 하나씩 원 바이 원 이렇게 상승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저는 CJEN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주는 쪽으로 트레이딩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길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대로 순항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 행사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뭐 과거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상당히 좀 글쎄요 사진을 좀 띄워놨는데 TV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눈물의 여왕 때문에 정말 운빨 좋게 시청률이 엄청나게 잘 나왔죠. 그런 관계로 기업도 흑자 전환한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눈물의 여왕 많이 봤는데 나름 그래도 뭐 이런 드라마들이 자주 나와서 CJENM이 상당히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지금 야구 관계도 조금 유료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으니까 턴어라운드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 주가라는 것들은 항상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자, 222 이동편을 윗단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우리가 매수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다? 예, 수축 구간이다. 결국 수축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조정을 받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눈물겹게 눈물의 여왕이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준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드라마 주인공들 두 분 다 상당히 뭐 멋있는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CJ ENM 실적 추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에 적자 전환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가. 그래서 이 점 뭐 체크해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현격하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지난해 주가 부분으로 평가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CJENM 같은 경우는 백투 노멀로 돌아오는 시기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납니다. 2023년도 비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백투 노멀 돼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것인지 그 주가를 어떻게 공략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죠. 지난해하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내용들이 상당히 크게 다를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백투 노멀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정도 표현 쓰려고 그러면 상당히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일단 처음으로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갖다 나타낸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투자 포인트를 좀 잘 잡아 놓으시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TVing 통해서 여러분 야구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유료 광고가 또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4, 5월 넘어오면서 매크로 지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CJENM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 말이에요. 동사의 주가도 상당히 크게 반등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 매크로 지표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좀 길게 본다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5월에 유료 광고제 그리고 야구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실 때 처음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제가 볼 땐 야구 팬들은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긴 하지만 좋아하는 건 매일같이 보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같은 경우 저는 저녁에 할 일 없으면 틀어놓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구독자 대상으로 해서 6월에는 또 가격을 한 20% 정도 업사이드로 올린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 다 체크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고요. 또 웨이브에 대한 합병 기대도 앞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거라 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CJ ENM 쪽에서는 나쁜 뉴스는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생각은 해봐요. 길게 본다.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만 갖고도 주가가 10% 이상 업사이드로 나타나는데 거기다 실적까지 개선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이 30%의 수익 업사이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하는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아마 과거처럼 올라가냐 여기 구간까지 지금 2021년, 2021년 넘어오는 이 과정 생각해 보면 2021년 피크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 꽂았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바닥을 찍은 건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결과적으로는 그 11월이죠. 그때가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 그때 저점을, 그때는 사실은 모든 주가들이 그 정도에서 백투노멀로 올라온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바라보실 땐 최근에 여기 지금 어디부터 보시는 게 상당히 좋냐 그러면 1월 달부터 이렇게 좀 주식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은 좀 버림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주가를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바라볼 때 저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금리 인상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하락한 거면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또 금리 뭐 오르니 많이 안 오르니 이런 내용 나오니까 또 주가가 눌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대로 다 반영돼서 받아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리 인하는 전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빈 공간만큼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단기적으로도 예를 들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실적이 좀 따라주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저 포워드 가이던스 나와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저렇게 높게 잡아야 되냐? 지금 8만 원대인데 그럼 13만 원 간다 그러면 수익률이 저렇게 높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끊어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해야 되잖아요. 장기 투자를 주로 베이스로 하고 확실히 저는 금리 인하할 때까지 들고 있을 거라고 한다는 분들은 여기까지 들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나 트레이딩 쪽에 본다 그러면 여기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보시는 과정에서. 그런데 주식은 매수하는 과정은 어디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이쪽 하단에서 매수하야겠죠. 그래서 수익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JEN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이 차트를 이렇게 보면 그 끊어보는 거랑 구분을 잘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좀 버려내자, 덜어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 매크로 지표 가장 안 좋을 때고요. 여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이 안 좋았습니까? 1월, 2월달 넘어올 때 그대로 다 안 좋은 건 다 받아내고 있어요. 여기 3월, 4월달 같은 경우도 여기 이 구간 있잖아요. 자, 그 점을 좀 체크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했습니까? 급등했잖아요, 여기. 예, 이 부분이 저는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된다. 급등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다시 일정 부분 꼬리를 들고 내려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디서 잡는 게 좋겠어요? 기술적으로는. 예, 61위평과 121위평 사이 여기가 잡아주는 포인트다라고 생각.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지금 21위평이 저 윗단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프라이스는 얼마냐라고 생각해 보면 숫자가 보이세요? 8만원? 예, 8만원 언더에서 매수해 주시면 저는 그 프라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만원에서 매수해서 지금 단계는 어떻게 돼요? 10만원과 11만원, 그 다음에 13만원 이렇게 보고 가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턴어라운드 하는 시그널이 조금 좀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좀 해석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턴어라운드 시그널들은 눌렸죠. 눌림이 많이 들어온 이유 다 뻔한 거잖아요. 매크로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고 다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지금 성장을 위한 정배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221위평 입단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확장되는 구간이 아니라 수축되는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종목에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갖다 고점에 매수한다? 우리는 그런 예를 들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주식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항상 쌀 때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 주제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오늘의 한마디 이야기 드렸잖아요. 오늘은 아마 그 주말에 케어맨 아카데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뉴스로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매수 공략할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상당히 좋고 정배열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확장 구간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축 구간, 인내심을 가지고 수축 구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떨어질 때 대부분 분들이 매수를 못 하세요. 그렇잖아요. 좋다 얘기해도 매수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모든 주식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게 항상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222 동평선보다 한참 윗단에서 매수할 때는 항상 트레이딩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는 점은 잊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CJENM 포워드 가이던스 나오는 걸로 봐서는 배열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낮은 저점 구간 이런 구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긴 조금 더 높일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다가 유료 인상분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 오늘 지금 눌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다가 양봉 뜰 때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물량을 100% 가져갈 수는 없겠죠. 보통 보면 여러분 이런 거는 30에서 40% 정도 들어가는 거라 생각할 수, 아니야. 한 종목을 내가 원래 1000만 원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그러면 300이나 400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매수 단가 조절에 들어가면서, 추이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이야기 드리면 이 비율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당 우리가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비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부분도 뭐 체크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관세 인사 대상이 석유화학하고요, 2차전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아마
글쎄 바이든 정부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서 변화가 되는 것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이 중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제재 조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사실은 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국에서 제조업 설비를나 제조업을 갖다가 용성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지표가 어떻게 돼요? 잘 빠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 너무 긴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관세율을 25%, 전기차는 100%, 태양 전지는 50%, 수출용 장갑 저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참 특이하지 않겠습니까? 저기에다가 25% 이렇게 때린다고 합니다. 자, 수술용 장갑? 글쎄요.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금호석유 이런 것들이 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태양전지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이 관세 이렇게 저렇게 때려줘도 중국산 제품을 갖다가 커버링하기는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뭐 크게 더 나빠질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는 하나솔루션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실히 멘트가 나올 때까지는 저는 여러분들 하나솔루션은 좀 네거티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없는 종목이 있긴 합니다. 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관세율 저 정도 올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배터리 가격 자체에 대해서 거의 두들겨 맞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부분은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경쟁력만큼은 좀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이쪽 부분은 미국에서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닐 거다. 그리고 ESS 저장 장치 이쪽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보면 크게 도움되지는 않겠지만 길게 보면 다시 어떻게 돼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좋은 업황이 돌아온다. 결과적으로는 저 금리 인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증권사들이나 시장 컨센서스에서 저렇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뭐 전기차 배터리에서 뭐 글쎄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좋을 거냐, 나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쭉 분석해 놓은 것 같은데,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죠. 큰 부분에선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석해 놓은 게. 그래서 대양전지 분야도 크게 도움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의외로 내용을 많이 써놓은 게 저놈의 MB 라텍스요. 수술용 장갑. 저거에 대해서만큼은, 글쎄요. 과거에만 말레이산 MB 라텍스가 상당히 수출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가동률이 한 5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거다라서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도 MB 라텍스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요.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한테 이것도 크게 도움이 될 거냐,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뉴스는 언제쯤 나온 겁니까, 여러분? 예, 이미 한 달 전쯤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예정돼 있던 것들이어서 그걸 가지고 선반영해서 뉴스를 터트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가 미리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의도 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면 우리의 투자 대상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생뚱맞게 대주전자 재료를 갖다 여러분 넣어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좀 더 보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 컨센서스는 뭐 11만원, 12만원 찍혀 있으니까 요 윗단까지 좀 보고 홀드하고 좀 가시면 좋겠다. 더군다나 뭐 우리 또 배터리 관련돼서 또 관세 인상 이런 부분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땐 시황 자체가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짬짬이로 중간에 넣어드린 것 뿐이고요. 아마 주말에 제가 그 주간 리뷰 해드릴 때 많은 종목들 아마 할 텐데 대주전자 재료는 빼고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여기서 참고해서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정도면 계속 홀드하고 가는 거죠. 우리 여기서 잡았잖아요. 자, 턴어라운드 시그널 1차, 그리고 눌리고 들어왔죠. 2차, 올리고, 눌리고. 자, 여기서 잡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투자할 때 말입니다. 차트를 100%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보는 건 우리가 참조 자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나 내용들 돌아가는 것들 잘 체크해서 저런 저점에서 공략을 하면 우리가
투자에 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 스터디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케어맨 우리 오프라인 미팅에서 자꾸 이런 거 설명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눈으로 봐서 직접 설명 듣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갖다 여러분들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프라인 미팅에서 이거는 암기사항이다. 이것도 다 룰이 있고 패턴이 있는 거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사실은 이거 리포트 드렸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짜증내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 한참 보고 있다 올려드린 것이 또 틀림이 없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금호석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 중에서 오늘 뉴스도 그렇고 아침에 출근하는데도 금호석유 이야기하고 MB라텍스 뭐 수출량 늘어났다고 막 하고 알겠다고 충분히 알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에 뉴스에 때문에 주가를 따라가서 팔로우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눌릴 때 매수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리포트나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쓰는 건 틀림이 없어요. 아니, 어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는데 부정적으로 쓰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쓸 정도면 거의 뭐 주가가 어떻게 폭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뭐 MOM으로 30%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관세 인상을 해니까 그만큼 폭은 어떻게 돼요? 말레이시아 산을 갖다가 주문이 될 거고 거기 관련된 거 그죠?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아주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이거 하나 갖고 예를 들면 이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금호석유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업황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SO일하고 코롱인더 리포트 드린 적이 있어요. SO일도 좀 더 눌리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눌림 들어왔다 지금 살짝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지금 얘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윗단에 존재한다. 어디 윗단에 존재한다고요? 221표. 윗단에 존재하고 이미 선반영 되어져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리고요. 왜 그렇게 보냐라고 말씀드려보면 글쎄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한번 쭉 체크해 보시면 예를 들면 성장하는 폭은 없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성은 조금 좋아졌어요. 그만큼 올라온 것도 충분히 보이고요. 저는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개선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았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분기 스팟 쪽으로 움직이는 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간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수급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221 윗단에서 보다가 좀 눌렸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갈 만한 것들은 현재로서는 나타나고 있진 않다는 점. 특별히 쭉 가면서 뭐 새롭게 뭐 이슈가 나타난다고 하면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테이블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크게 변동폭이 있을 만한 내용은 없다라는 것들 체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를 보고 매수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좀 매수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건 매크로가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눌림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매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종목의 주당 단가가 상당히 높잖아요. 더군다나 석유화학이잖아요. 석유화학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업황 전체가 상당히 좋은 걸 갖다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인도 관련돼서 모토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에서 뭐 타이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코롱 인도 쪽을 갖다 좀 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내용들하고 조금 염두해서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유화학 부분에서는 SO일 쪽을 갖다가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 들어가니까 그 녀석 같은 경우는 한 65,000원 뭐 이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좀 매수해 주고 나면 어떻게 때 되면 주가가 좀 올라간다. 그래서 마치 뭐 이렇게 공기업처럼 주가가 낮아지고 있으면 그때 또 매수하고 일정 스펙 올라가고 나면 또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SO일 같은 경우 상단과 하단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 되잖아요. 뭐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호석유를 갖다 지금 따라가서 뉴스에 나온다고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모양도 반응이 들어왔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때를 두고 기다리면 또 먹을 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항상 4월달 같은 경우 안 좋다고 또 삐져가지고 또 댓글도 안 다시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디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 3월 중순에서 지금 5월 중순이 오는데 2달밖에 안 지났는데 거기 사이에서 마음이 변심이 되고 그러는 게 정말 말이 됩니까? 앞으로 30년 뭐 이렇게요 평생 투자를 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2달, 3달 가는 건 큰 문제 아닙니다. 2달, 3달 금방 갑니다. 한 달도 금방 가는데요. 쪽에서 보면 그 별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3달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찰나의 기간이다. 저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시간을 좀 주는 연습들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매크로가 안 좋을 땐 항상 그죠? 매크로 좋아질 때까지만 매크로가 엄청 좋아지지 않아도 돼요. 과거보다만 조금 개선된다고 하면 또 수급은 돌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시간이 길었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 홀드 포지션 할 건 홀드 포지션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회원은 회원 전용 온라인 영상, 게시판 케어맨 아카데미 및 리뷰를 함께 할 수 있으며 머니케어 스쿨 회원은 상기 내용 포함 오프라인 행사 무료 참석이 가능합니다. 머니케어 트레이더 회원은 상기 내용 포함 종목에 대한 리포트 요청 시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립니다. 성공적인 재테크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사랑이 채널 발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